6. 행복을 끌어당길 인간자석이 되라. 4. 매일 절박하게 행복하라. 저자 조지 베일런트가 쓴 책 행복의 조건에 인생에서 어떤 한 지점이 행복했다고 인생 전체가 행복하다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이라고 했다. 행복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을 돌보지 않아 건강을 망치는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도 잃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가 하면 정신건강을 망쳐가며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행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장 해롭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습관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다. 무한 비판하는 목소리를 머릿속에 품고 살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 존재를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난 진작 죽었어야 해. 네? 왜요? 10년 전 허리 수술을 했는데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 그러니 더 열심히 살아야죠. 요양원에 계시는 한 한국 할머니께서 매일 하시던 말씀이셨다. 호주에 한국 이민 1세로 초창기에 이주해 오신 분이셨다. 아들을 따라온 것이니까 사실 할머니 의지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렇지만 아들은 한국계 호주인으로 호주의 태권도를 알리셨고 성공한 애국자다. 아들 자랑도 하실 만큼 가족애와 자부심도 크셨다. 90세가 넘으셨지만 정정하시고 무엇보다 치매도 없으셨다. 지팡이 하나를 짚으시지만 원하시면 어디든 가실 수 있는 체력이다. 매일 할머니의 잦은 불평은 할머니께서 살아오신 모든 업적과 명예까지도 갉아먹는 것 같았다.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피크닉, 노래하기, 종교활동 등의 활동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라는 권유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다. 노인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 10년 전 죽다 살아나셨으니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매일 죽어야지 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것이다. 행복하기를 거부하시는 거다. 많이 안타까웠다. 할머니의 먼 친척뻘 유방암 친구는 하루를 더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아침마다 깨어있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친구에게는 아파하기도 아까운 시간 사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음이 절절했다. 할머니께서 좀 나누어 주실 수 있다면 그러라고 하고 싶었다. 아니, 할머니께서 가지신 필요하지 않으신 시간을 친구에게 팔고 친구는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불공평한 장난질하는 운명이 야속했다. 다 됐나 봐. 나밖에 안 남았어. 나의 언니들은 지금 내 나이에 돌아가셨어. 오래 살아 뭐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들을 엄마가 하고 계신다. 최근 기억이 둔화한 것을 엄마가 인지하시고 늘어놓으시는 넋두리다. 짱짱했던 엄마 다리가 후들거릴 때면 더 속상해 하신다. 10년만 젊었으면을 주문처럼 하시는 마음의 나이와 신체 나이가 너무 차이난다. 엄마는 매일 과거만을 회상하고 늙어가는 자신을 가엾이 여기는 연민에 빠져 계시니 삶의 질이 엉망이다. 엄마는 행복한 미래의 계획은 없고 있다면 죽음을 기다리는 거다. 의사는 아주 관대했다. 엄마의 깜빡거림은 나이에 비해 정상이라 진단이 내려졌다. 잠시 엄마는 엄청난 타인감으로 자존감을 지키셨지만 그래도 우울증이 있으니 치료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불러온 오해로 격노한 엄마는 거부하셨다.
평생 호적에 이혼했다는 낙인이 싫어 찢어진 날개를 그대로 굳히고 살았는데 끝내 정신병 환자로 생을 마감할 수 없다는 고고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신다. 약간의 치료에도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설득을 완강히 뿌리치신다. 업어서라도 모시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존감을 살려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의 절박한 현실은 기이하게 사그러져 가고 있다. 이제 한국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를 기념하며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은 없다. 70세의 진갑잔치도 잘 안 하신다. 예전엔 상상도 하지 않던 노인분들이 산을 타시고 해외여행 하시는 광경도 자주 본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사회현상이다. 초고령의 시대에 맞추어 젊게 독립적으로 삶의 질도 높여야 한다. 절박하게 하루를 원하는 자와 일일이 여삼추처럼 사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합니다. 호주 한 바퀴를 돌면서 사람 관찰에 많은 흥미를 가졌다. 대략 카라반들이 3에서 4톤 이상 되는 것들은 흔하다. 큰 사각의 이동식 집을 4륜구동 차에 매달고 전국을 다닌다. 대부분의 카라반을 달고 다니는 연령층은 70세에서 85세 정도의 노부부가 많다. 심심찮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다니신다. 한 번은 커다란 4인용 캠퍼밴,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차, 여행자인데 지팡이 2개를 가지고 절뚝거리며 걷는 분이셨다. 나는 이 불가사의한 역사적 인물을 잽싸게 영상으로 남겨 보존하고 있다. 카라반 여행의 서사시가 이어진다. 물 호수를 접고 전깃줄을 모으는데 어찌나 아슬아슬해 보였는지 나는 차 안에서 숨지기며 보고 있었다. 옆에 계신 할머니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다. 물론 남보다 느렸지만 무슨 상관이던가. 마치 0.5배속에 강조하고픈 아름다운 몸짓은 눈부셨다. 나날을 소중히 감사히 사는 노부부는 행복을 아는 사람임이 틀림없다. 뒤에서 영상을 찍고 박수를 치고는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 천천히 행복을 낚으며 다니고 있다. 는 인생 철학에 또다시 교훈을 얻었다. 여행 중에 홍수를 만났다. 호주의 시드니와 퀸슬랜드의 태평양상의 수온이 3에서 5년을 주기로 상승하여 생기는 엘니뇨 현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홍수가 잦았다. 대도시를 떠나 작은 도시로 이어지는 많은 도로들은 2차선 도로가 많다. 다른 우회로가 없는 곳도 가끔 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 카라반 파크에 5일 정도 묶여 있었다. 카라반 문화 중에 해피아워가 있다. 보통 점심과 저녁 중간에 아프터눈 티로 차를 마신다. 그런데 차나 커피 대신 이 카라반 여행자들은 술을 마신다. 마치 파티 전에 프리드링크처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술과 과자, 치즈 등을 놓고 마시며 일찌감치 하루 마무리를 시작한다. 그러다 일몰을 함께 보기도 하고 저녁을 먹기도 한다. 그런데 이 해피아워에 라이브 공연이 있었다. 쌀쌀한 날씨에 캠프파이어도 가운데 크게 있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전속가수나 예비가수들도 아닌 노부부였다. 자기 카라반에 마이크, 스피커와 카라오케 기기를 싣고 다니며 여행 도중 재능 기부를 하신다고 했다. 그렇다고 그들 앞에 작은 성의를 모으는 뒤집힌 모자도 없었다. 물론 노래는 지나간 그들 세대의 포크송이었다. 느긋한 quick, quick, slow,
가락에 맞추어 춤도 춘다. 와인잔이 두어 번 비어지면 타오르는 불꽃만큼이나 사람들은 행복으로 불타오른다. 사람은 의미 있는 삶에 가치를 둔다. 삶의 가치에 따라 왜 사는지, 어떻게 살지를 알면 목적 지향적인 질 좋은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삶의 가치가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삶이 무료해지니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왜 사는지 재미가 없어진다. 곧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한다. 가치관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나침판과 같다. 평생 남의 눈치 보느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내 가치관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삶과 행동 속으로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해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인생 코치 가이 리차드의 조언은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 완벽한 일요일을 그려보는 것, 그러다 보면 내가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점을 동경하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내 삶과 커리어를 가치관과 일치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그려본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살지, 여가 시간엔 뭘 하며 보낼지 등 내가 골랐던 가치들과 최대한 일치하는 삶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떠올려 보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별로 나누어 당장 실천한다.